안녕하세요. IT즈의 찐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찾기와 참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즈 함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즈 함수는 인덱스 넘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인덱스 넘버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색인 번호를 말하죠. 1번부터 순서대로 갈 수 있는 번호를 나타냅니다. 그 값에 따라서 인수값 목록에서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구문을 보시게 되면 인덱스 넘이 있고 value1, value2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 넘이 1이면 첫 번째 값을 반환을 해주고요. 인덱스가 2가 되면 value2에 해당되는 두 번째 값을 반환을 해주는 함수가 choose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를 가지고 순위가 구해져 있는데요. 이 순위에 따라서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으로 하고 나머지 값들을 공백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추주 함수를 사용하실 때 전체 개수가 얼마까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추주 함수의 인덱스 넘버의 개수에 따라서 이 밸류 값들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총 해서 인덱스 넘버가 총 8까지 나오겠죠? 8개까지 있으니까 총 8까지 나올 건데, 인덱스 넘에 해당되는 밸류 값도 총 8개의 밸류 값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choose 인덱스 넘은 이렇게 연속된 번호, 인덱스 넘버예요. 색인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덱스 넘은 순위를 나타내고 첫 번째 1등은 대상이네요. 두 번째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1등부터 4등까지 있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줘라 했는데, 조금 전 인덱스 넘버가 총 8까지 나왔어요. 여기 아래 보시면 순위가 8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인덱스 넘에 해당되는 값들을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밸류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값 공백으로 처리를 하고, 여섯 번째 값도 공백 처리, 일곱 번째 값도 공백 처리. 지금 공백이 하나가 안 넘어갔었네요. 제가 더블 코테이션을 많이 찍었습니다. 여덟 번째 값까지 공백 처리를 해서 총 밸류 값이 8까지 올 수 있기에, 인덱스 넘이 8이니까 밸류 값도 8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6등이니까 공백이고요. 나머지 값들 이렇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수식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D15번 셀을 가지고 여기에서 구한 값이 인덱스 넘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인덱스 넘이 여섯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밸류 값,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이 공백이 이쪽으로 반환이 된 거예요. 인덱스 넘에 따라서 각각의 넘버 값에 따른 분기를 해주는 함수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덱스 함수가 나왔는데요. 인덱스 함수만 혼자 잘 쓰이지는 않아요. 뭐 인덱스 매치라든지 뒤에 나오는 매치를 통해서 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다른 함수하고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덱스 넘은 지정한 범위에서 위치하는 값을 출력해 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행과 열 번호로 선택한 테이블이나 배열 요소의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구문을 보시게 되면 array,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row number, 행번호, column number, 열번호가 있네요. 여기서 array는 내가 지정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배열형과 참조형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배열형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배열형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하시기 전에 제가 2,3이라는 값이 있는 요 값을 추출하고 싶다 했을 때, 배열을 선언을 하게 되면 이 배열이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하나, 둘, 세 번째에 해당되는 칸이다. 그러면 로우 넘버는 두 번째 줄 배열을 설정을 합니다. 이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로우 값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컬럼 값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인 2,3이라는 값을 반환을 받아오고 싶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 컴마 로우 넘버는 두 번째에 있는 거 컴마 컬럼 넘버는 세 번째에 있는 값 해주시게 되면 바로 2,3이라는 자리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12간지 중에 5라는 값을 가져오고 싶다.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라는 값을 인덱스 함수를 설정해 주시고 범위를 설정하신 다음에 로우 넘버 두 번째 줄이죠. 두 번째 줄에 위치하고 있고 컬럼 넘버는 칸을 나타내니까 세 번째 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 위치의 배열의 위치에 해당되는 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가 인덱스 함수입니다. 다음은 매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 함수는 지정된 셀 범위에서 여기서 지정된 셀 범위는 내가 선택한 범위예요. 어떤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영역 중에서 특정한 값이 있는 여기서 특정한 값은 아래 구문에 보시면 lookup value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거의 위치가 뭐 행이 몇 번째 행에 있느냐, 셀이 몇 번째 셀에 있느냐, 컬럼이 열은 몇 번째 열에 있느냐 그런 내용을 찾는 부분이 매치 함수입니다. 여기서 내가 찾는 값이 범위 안에 몇 번째 있는가는 내가 지정한 범위예요. 이 lookup array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매치 타입은 생략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보다 작음, 정확히 일치, 보다 큼이라는 세 가지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은 매치 찾는 값은 39에 가까운 위치를 반환하십시오 하고 있으니까 39 값을 찾아줄 거예요. lookup array는 개수 중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개수고요. 여기서 그냥 우리가 봐도 39라는 값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39에 가장 가까운 값을 찾아줄 건데 이번에는 보다 작은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보시게 되면 39라는 값을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 개수라는 영역에서. 그런데 찾아보니까 39가 없고 옵션으로 보다 작은 값을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영역 중에 39보다 작은 값. 그래서 38이라는 값이 나왔고요. 이 38은 내가 선택한 영역 중에 lookup array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 두 번째 줄에 위치해 있다 해서 2라는 값을 반환을 해줬네요. 두 번째 문제, 범위에서 41의 위치를 반환해 주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매치 찾는 값은 41을 찾으시면 되고요. 영역은 똑같이 lookup array는 개수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옵션을 정확히 일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41의 값은 내가 선택한 영역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위치한다 하는 4라는 값을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다음 범위에서 사과의 위치를 찾을 겁니다. 어디에서? 상품에서 찾아야 되겠죠? 상품 중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 이렇게 찾아주시게 되면 사과는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위치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인덱스 함수에서 로우 넘버와 컬럼 넘버를 이용해서 내가 지정한 범위에서 행과 열의 위치 값을 찾아내는 것을 확인을 하셨었어요. 그럴 때 행과 열의 위치 값을 찾을 때 자주 사용하는 것이 매치 함수입니다. 다음 보실 함수는 컬럼 함수입니다. 컬럼 함수는 간단하게 열 번호를 구하는 함수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구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구문이 컬럼하고
레퍼런스, 참조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요. 생략 가능한 대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생략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략했을 경우에는 바로 선택하고 있는 셀의 열 번호를 구해줍니다. 연습을 해보시면 제가 일정한 범위를 한꺼번에 넣어 볼게요. 컬럼을 하고 인수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냥 생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쳐서 블록 지정한 모든 영역에 컬럼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 볼 거예요. 엔터를 치니까 첫 번째 B열은 2라는 값을 갖고 있고요. C열은 3이라는 값을 갖고 있네요. 여기서 눈치채셨겠지만 A열이 칸으로 나타난다면 첫 번째 칸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B열이 두 번째, C열이 세 번째, 이렇게 영문자마다 컬럼 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쭉 매치를 시켜서 나타내주는 함수가 컬럼 함수입니다. 다음은 컬럼스 함수인데요. 뒤에가 s가 붙었습니다. 앞에 있는 컬럼하고 비슷한데 뒤에 s가 붙어 있으니까 복수형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틀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컬럼 함수는 각각의 열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반환을 해줬고요. 지금 컬럼스 같은 경우는 구문을 보시게 되면 컬럼스하고 어레이라는 영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정한 열의 수를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컬럼스 영역을 지정해 주세요 돼 있으니까 제가 B14번 셀부터 쭉 해서 G14번 셀을 선택을 해줬습니다. 가로를 한번 닫아보면 내가 지정한 범위 안에 있는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열이다 하고 안내를 해주는 게 컬럼스 함수입니다. 단지 열의 개수만을 나타내줘요. 이번에는 조금 더 넓게 잡아 보겠습니다. 넓게 잡아 봤는데 넓게 잡아도 마찬가지로 6이라는 값만 반환을 해줍니다. 내가 지정한 영역에서 열의 수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총에서 6개의 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함수입니다. 다음은 로우 함수인데요. 컬럼 함수는 열 번호를 구해줬습니다. 로우 함수 같은 경우는 행번호를 구해주는 거예요. 구문을 보시게 되면 로우하고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 부분도 제가 블록 지정을 해서 니콜은 로우 값을 구해주고 가로를 그냥 바로 닫아주면서 컨트롤 엔터로 다 같이 입력을 했어요. 이번에는 왼쪽에 12번째 행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12값, 뭐 16번째라는 16이라는 값, 이렇게 각각의 행번호를 반환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컬럼은 열을 나타내고 로우는 행을 나타낸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로우즈 함수예요. 로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거하고 컬럼스하고 여기도 바로 실행을 해보면 니콜은 조금 전 컬럼스처럼 가로로 지정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행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B17번 셀부터 G21번 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를 쳐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게 로우즈라는 함수였습니다.